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쌍의 진리 지난주에 첫 번째 걸 했고, 저는 두 번째 대회에서 강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청년 3단 김대훈이고요. 본명은 김현종, 그리고 본명은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고려대학교 20학번으로 재학 중이고,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현재 여름방학 기간이라서 잠시 익산에 있다가 어제 상경을 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요로는 법문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쌍의 진리를 간단하게 박세용 교무님께서 설법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기운과 이치에 대해서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성리하게 한번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문 소개를 보면, 제1절 이런 쌍의 진리를 보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저번 주에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까지 저번 시간에 다루었고, 이번에는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에 대해서 한번 저 다음에 교무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관성을 보면 원기 105년 7월 8일 저번 주 수영공부방에서 박세훈 교무님께서 이런 쌍의 진리에 대해서, 진리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강의 순서가 교무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강의를 한 이후에 교무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법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강의 순서이지만, 이번에는 제가 지난주에 교무님의 강의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보는, 좀 반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라는 한 단락에서 본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본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리학에서의 이기론은 어떠하고, 그 본원과 전체이자 근원으로 설명해 주신 그 본원과 이기론이 어떻게 닿아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이 100%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다만 이런 쌍의 진리와 한번 논의를 해볼 만한 주제이니까 과연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강연에서 공간 개념으로서의 본원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만물 구성의 최소 단위를 기운이라고 명명하시고, 그 기운을 움직이게 하고 지배하는 것을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치를 이런 쌍의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기론에서 성리학의 이를 이치와 그리고 성리학에서의 기를 기운과 한번 대응을 시켜보았습니다. 먼저 성리학에서는 이 이기론에서 만물의 움직임과 근원에 대하여 다룬 바가 있는데, 이 이기론에 따르면 이는 다스릴 리, 이치 리자를 써서 만물 생성의 근원, 보편적 원리, 보편적 법칙이자 어떤 기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기는 기운 기자, 어떤 현상에 대한 것으로서 이하학적인 것으로서 우주 만멸의 재료이자 진료로서 이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세계의 현상, 눈에 보이는 세계의 현실을 이룹니다. 결국 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치의 기는 기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하나의 특정된 원리라고 볼 수 없어서 이와 기의 특성은 개개로 독립해 존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원을 전체이자 근원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개개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전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의 특정된 원리가 아니란 점에서 또 닮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전체적인 관점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앞서 언급한 이치처럼 이 역시 하나의 근원이 아니라 전체와 근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쌍의 진리와 닿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시로 한번 하고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예시는 구름을 저렇게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구름이라는 것이 이와 기가 합쳐져서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아래 작게 글씨는 구름 생성 과정입니다. 이거는 저런 식으로 저런 단계를 거쳐서 구름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구름의 근원은 무엇인지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과연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인지, 혹은 그 물방울을 만들게 한 물방울이 된 수증기인지, 그리고 그 수증기를 위로 올라가게 한 상승시킨, 가열시킨 태양인지, 그리고 그 태양은 결국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우주의 역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 개념으로서의 본원의 탐색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기론과 관련해 공간 개념으로서, 시간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개념으로서의 본원을 살펴보면 구름은 물방울들이 이의 원리에 따라서 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구름의 특정 부분을 근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나무에서 뿌리를 근원으로 할 수 없듯이, 줄기나 어떤 가지를 하나의 근원이라고, 특정한 부분을 근원이라고 할 수 없다 하듯이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 공간 개념으로서의 본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에 따라서 진료가 모여서 전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이것 역시 공간 개념으로 본원 역시 전체이자 근원인 본원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이기론은 원불교에서의 이치와 기운 및 이런 쌍의 진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엄밀히 따져보자면 차이점이 존재하겠지만 구도자 입장에서 저런 성리학에서도 저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증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전 강의를 보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수요 마음 공부방에 참여를 못해서 컴퓨터로 봤는데, 이전 강의를 보면서 진정으로 증득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고 강연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면서 이런 쌍의 진리가 무엇일지 여러 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설법만 듣기만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좀 깊게 생각하고 본인의 생각을 원고에 옮기는 과정에서 보다 주체적으로 교리를 이해해볼 수 있었습니다. 교리의 이해 과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일방적이고 타율적이기만 한 교리를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엔 좀 주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